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영하 7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또 썰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정윤회 의혹과 진실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고서 파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당사자들 간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상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쯤입니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고 미행을 지시한 사람은 정윤회다. 이런 내용으로 시사저널이 올 3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행 사실을 알게 된 박지만 회장이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응천 비서관은 자기 부하인 박모 행정관 경정 출신인데요. 박모 행정관에게 정윤회 씨 내사를 지시했다는 게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정윤회 씨는 이 시사저널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비서관 역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100% 오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마 당시 박지만 회장이 정씨 측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실이라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라고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그때 박지만 회장이 자신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만 회장, 조 비서관, 박모 행정관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모두 대구 출신이고요. 조 비서관은 박지만 회장 마약 투약 사건 때 담당 검사였던 인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 비서관, 박 행정관 두 사람은 박지만 회장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모 행정관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박지만 회장이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측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조응천 당시 비서관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사정에 밝은 박지만 회장 쪽 사람을 채용해서 관련 업무를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정호선 비서관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조 비서관 자신도 이제 박지만 회장의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 비서관, 박 행정관 두 사람이 한 이런 주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 견제를 위해서 국정 개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 바뀌어서 1월 6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세계일보가 지난 28일 보도합니다. 이 내용은 정윤회 씨가 3인과 매달 2차례 정도 서울 강남 중식당과 일식당에서 만나서 청와대 동향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윤회 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만일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한 것이 사실이고 박지만 씨가 조 비서관에게 내사를 지시를 했다면 감찰 보고서가 바로 그 결과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현재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이 됩니다. 그때 박모 행정관이
갑자기 청와대에서 경질됩니다. 그리고 그 2달 뒤인 4월에는 조 비서관이 또 돌연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문건 유출이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7월 초 될 때까지 청와대에서 사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든지 이런 요원들이 20명이 무려 교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윤회 측의 공세에 박지만 측이 역공을 하는, 다시 말해서 정윤회 측과 박지만 측의 궁정 내 권력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결에서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조홍천 비서관, 박모 경정은 돌연 경질되었으니까 박지만 측이 패배하고 정윤회 측이 승리한 모양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로 아주 절친한 친구라는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교체될 때도 박지만 라인이 모두 밀려나고 있다. 이미 그때 그런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쪽으로 기울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어떨까요? 청와대의 대응은 그런 문선이 있는데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청와대가 다행히도 문서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은 좁혀지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와대 설명대로 다 거짓말이거나 그 문건 내용대로 전부 다 사실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허위이거나 이 3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와대 설명대로 다 거짓이고 엉터리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정리한 문건이다. 이렇게 한번 간주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거짓말이라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증권과 소문을 모았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어쨌든 청와대가 한 조사입니다. 그것도 검찰, 경찰 출신이 조사한 내용인데 그렇게 엉터리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도 다 안 맞는 헛소문일 수 있을까요?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쓴 보고서인데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감찰 보고서라고 작성을 하고 그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조홍천 전 비서관 얘기입니다. 감찰 보고서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윤회 씨는 그 문서는 박모 행정관이 마음대로 장문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박 행정관이 왜 장문을 하나 조 비서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 비서관은 박 행정관이 장문을 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을 볼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 비서관은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정윤회 씨와 이재만 비서관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정윤회 씨는 그동안 3인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윤회 씨 쪽 입장은 완전히 또 반대입니다. 그 보고서는 완전히 낭설 소설이다. 국정 개입은커녕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들과 연락도 끊고 지내왔다. 통화 기록이든 CCTV든 다 조사해봐라. 하나라도 잘못 나오면 내가 감옥에 가겠다. 내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거나 하는 내용의 그런 감찰 보고서는 다 민정비서실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문고리 권력 3인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도 팩트는 0%다. 내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봐라. 얼마나 허구인지 참 기가 막히다. 정윤회 씨가 우리에게 섭섭하다고 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정윤회 씨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괜히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지 않은 거다. 자,
이렇게 정윤회 씨나 청와대 비서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 됐다. 이 기회에 자기네들이 더 씌워진 의혹을 깨끗이 씻고 싶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경찰 출신이 이 감찰 보고서라는 최소한의 신뢰성과 그 문건 거론 당사자들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이 사람들의 자신감 있는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청와대에 나와서 정윤희 씨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건데 그게 항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검찰 수사에 의해서 곧 밝혀질 텐데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정윤회 씨와 3인이 만났다 해도 검찰이 밝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을까요?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함부로 청와대가 수사를 자청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감찰 보고서가 전부 사실이라는 확신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정보가 많다는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그렇게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작성해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역시 검찰, 경찰 출신의 청와대 감찰 보고서란 최소한의 신뢰성과 그리고 그 내용의 현실적인 몇 가지 의문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전부 사실이거나 전부 거짓이 아니라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내부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면 그 정치적 목적 달성이 절박성이 너무나 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수집하면서 왜곡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도 6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라고는 주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는 합리와 상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와 상식만 있었다면 이런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과정 어딘가에 비상식, 비합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3자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근거 없는 내용들이니까 검찰이 철저히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검찰이 근거 있다 이렇게 밝히겠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하게 이런저런 근거 없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언론에 유출됐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명이 떨어지면 거기에 딱 맞게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건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새로운 의혹을 낳게 되고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 대통령의 대응의 문제입니다. 역시 박 대통령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언론을 주적으로 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그날 하루의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정윤혜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을 밝히지 않아서 언론이 그걸 추적하고 일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을 공격한 것입니다. 언론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언론 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그것도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아니, 정권에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 정부가 당당히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보도했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응의 문제점 두 번째는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혹 때문에 대통령 명예가 훼손이 됐다,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언론 상대로 명예훼손을 고소한 것 외에 만만의 의혹, 만만회라는 건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이 세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만만의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단체 고소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의혹과 관련된 문제 4건 모두 대통령 명예훼손이거나 아니면 당사자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가 비판과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아니, 그걸 막겠다고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명예는 국정 수행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아니 언론의 비판 보도를 통제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이미 국정 무능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의혹 보도 때문에 명예훼손됐다고 믿는다면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응의 세 번째 문제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오르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부하들이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루머를 이용해 나라를 흔드는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건데, 아니 그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박 대통령 발밑에서 기강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먼저 시민 앞에서 석고 대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언론을 공격하고 유출자에게만 책임을 돌립니까? 박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손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감찰 보고서를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장은 그게 엉터리였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를 보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엉터리라면은 그렇게 엉터리로 만든 거에 대해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 논리대로라면은 앞으로 청와대 발표나 청와대 자료 믿지 말라는 건데
스스로 신뢰를 잃은 정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이미 다 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게 거짓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게 근거 없다라고 그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만 하는 겁니까? 지금 한참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인데. 다음 발언입니다.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자, 청와대가 먼저 진상조사해서 나름대로 밝힐 것은 밝혔어야 합니다. 루머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라면 1월 6일 이 보고서가 작성됐을 때 왜 그때는 조용히 넘어간 겁니까? 그렇게 경천 동지할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은 왜 그때 조홍천 비서관, 박모 행정관 경질로 시시하고 덮어버렸던 겁니까? 대통령은 왜 당시에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와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입니다. 1인 통치 비밀주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1인 통치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의 내용이나 정윤회 시대 박지만 시간의 권력 암투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로 온 나라를 휘저을 만큼 증폭되는 배경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1인 통치가 있는 겁니다. 자, 장관들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국사를 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국사를 논하고 국사에 관해서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청와대 수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 고심을 해서 장관이니 수석 비서관들을 인선하고 장관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뽑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국사를 논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선발된 인물들을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선한 인물들을 장관으로 모셔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작 배제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장관이나 수석들을 만나지도 않고 보고서로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를 해오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 이게 1인 통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은 장관 수석을 배제한 채 중요한 결정을 누구와 협의하고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대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건 이제 1인 통치라는 말 그대로 혼자 한다는 것은 아니죠. 뭐 혼자라는 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겠습니까? 신이 아닌 한 국정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많은 과제들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정책의 공식적 결정권자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외하고 정상적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로 공식적 책임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과 협의해서 하는 무슨 다른 감춰진 인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실패 반복되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까? 이게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좌우하는 감춰진 인물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통로는 무엇인가? 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줬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본래 하는 일이 청와대를 포함한 공직자를 검증하는 건데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이 검증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막고 검증할 시간도 안 주고 검증 도중에 인사를 내서 부적격 인사들이 많았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의 증언인데 2012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사실상 그 캠프를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2012년 9월 10일 당시 박근혜 후보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파문이 많아서 그때 캠프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보를 이런 잘못된 정보를 누가 후보에게 갖다 줬느냐 서로 확인해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 캠프 활동하는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구나라고 그때 이미 이 캠프도 일부 비서관들이 좌지우지했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다고 이상돈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정은혜 씨가 국정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은혜 씨가 아니라면은 몰래 비밀리에 보좌하는 인물을 과연 누구일지 여기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정윤회를 찾는 게임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 방식 또 하나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나은 것이 바로 이번 사태입니다. 얼마 전 헬스기구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 설명은 이건 국가안보사항이다.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당당히 밝히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소소한 것을 두고 대통령에 관련된 것은 뭐든지 이렇게 비밀로 붙이려고 하는지 이거 정말 이상한 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비상한 관심이 더 오히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런 투명성 없는 국정을 계속하는 한 감추면 감출수록 더 궁금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언제든지 들어가 보면은요 대통령 일정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의 비밀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의문과 궁금증 계속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레인덕이 본격화하면 할수록 그동안 감춰졌던 대통령의 1인 통치, 비밀주의의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로 화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